안녕하세요. 심지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동안 강의를 좀 열심히 했고, 그리고 책도 쓰고, 그리고 좀 바쁘게 보내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네, 진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채널의 컨셉을 정해봤는데 책 읽어주는 여자로 정했거든요.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남들에게 들려주는 걸 좋아해서 앞으로는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책,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로 책 추천해 주시면 그런 책들 혹은 뭐 스테디셀러, 신간 이런 것들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 이 책이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스테디셀러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책이 작년 늦여름에 나왔으니까 꽤 오랜 시간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스피치나 뭐 커뮤니케이션 발표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책이 계속해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제가 뭐 내용이 궁금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참조해야겠다 그래서 산 책은 아니고, 진짜 서점에 갔다가 남녀 커플이 이 책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남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땐 괜찮은데 회사에서 발표할 때 되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왜 이렇게 말을 우물쭈물해?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이 책 읽고 좀 도움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남자분은 이 책을 사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 여기에 관심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사서 리뷰를 하려고 이 책을 바로 샀습니다. 이 책이 첫 번째로는 당신이 설명을 잘 못하는 데는 사소한 이유가 있다. 이제까지 내가 왜 설명을 잘 못했는지 어떤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 있는 것에만 관심을 보인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탁탁 낚아챌 수 있는지 그런 스킬들을 좀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설명 잘하는 비법, 설명은 무조건 쉬워야 한다.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설명으로 상대방을 움직여라. 그리고 마지막, 길어지면 지는 것이다.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첫 15초가 중요하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속도. 이런 주제가 있어요. 왜 사람의 첫인상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는 이미 이 사람 말을 계속 들을까 말까, 저 내용이 재미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초 안에 보고를 하시든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든 그 앞에를 싹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15초를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알기 쉽다. 두 번째,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어 알기 쉽다. 세 번째,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어 알기 쉽다. 공통점이 있죠. 쉬워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저 사람 말을 들을까 말까 계속 판단을 하는 건 결국 내용이 쉬워야 한다는 거예요. 쏙쏙 꽂히는 쉬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냥 단순히 쉽게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관심이 있는 주제, 니즈를 이렇게 탁탁 건드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고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해봐. 약간 이런 자세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15초에, 서론 부분에, 오프닝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15초 동안에 딱 얘기 듣고 이건 들어봐야겠다. 저 사람 하는 말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초반에 딱 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발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설명하는 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타겟이에요. 고등학생에게 알아듣기 쉬운 설명과 대학생에게 알아듣기 쉬운 설명, 30, 40대 직장인에게 알아듣기 쉬운 설명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타겟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상황까지도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지금 약속이 있어서 막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말씀드릴 게 있다고 막 붙잡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좋은 목소리로 설명을 한다 한들 그 부장님의 귀에는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가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간결하게 핵심만 딱딱 얘기하고 이게 더 길어져야 되는 부분은 부장님 지금 나가셔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은 말씀 못 드렸는데 복귀하셔서 설명드릴까요? 혹은 이동하시면서 통화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핵심만 딱딱 전달을 해야 그 사람 상황에 맞는 발표나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입사원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전 직원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되는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중도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자세도 바르고 어떻게 하면 내 업무에 저 사람의 얘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듣기 때문에 바로 정보 위주로 좀 전달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토론식으로 분임을 만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만큼 고역인 게 없거든요. 자기 얘기를 좀 발표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두 번 뭐 법정 의무 교육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일단 이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밌게 좀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해요. 정보 전달보다는. 왜냐면 그 정보를 듣고 시험을 치시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간을 좀 재밌게 하지만 그 재미있고 즐거움 속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웃기려고 노력을 해요. 웃기고 인터뷰하고 손들게 하고 참여를 계속 이끌어내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한 번씩 정보 탁탁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타겟, 내가 지금 발표를 할, 강의를 할 타겟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타겟의 상황은 어떤가? 여유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잠깐 얘기를 듣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굉장히 지루한 점심 먹고 나서 낮 2시에 졸린 시간에 얘기를 하는가? 퇴근 시간에 가까워져서 얘기를 하는가? 뭐 여기에 따라서도 발표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해라. 우선 결론 한 문장을 정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끔 이제 저도 PPT를 하면서 한 5, 60장 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PPT를 보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해야 되고 모든 내용을 막 툭 하면 칠 정도로 나오게끔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래서 핵심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발표가 다 끝나고 뭐 심사위원이 됐든 청중이 됐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요점을 딱 전달해 줄 수 있는 한 문장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파워포인트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 페이퍼가 있으면 거기에 의존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페이퍼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의 어떤 근거, 사례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걸 위해서 대비가 돼야 되는 게 바로 페이퍼나 PPT인 거지. 결론, 진짜 중요한 한 문장. 오늘 죽었다 깨나도 이거 하나는 딱 얘기하고 가야 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고 PPT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고 내 가슴 속에 있고 내가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머릿속에 있으면 만약에 청중의 반응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거나 혹은 발표를 갑자기 끊고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등대처럼 딱 결론 한 문장을 중심으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고 발표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그래 얘기해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고쳐 앉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뜨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강력한 첫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바꿔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상대방의 프로블럼을 자극해라. 상대방의 문제를 자극하고 에지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동한다고 해요. 초반에 그냥 설명이 아니라 설득이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이 됐건 뭐 강의가 됐건.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동요시키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마디를 하셔야 됩니다. 홈쇼핑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스킬이기도 한데요. 화장품을 들고 나와서 판매를 할 때도 쿠션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도 굉장히 예쁘고요. 촉촉하고요. 여름철에 나온 만큼 뭐 SPF 지수도 높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화장하느라 너무 힘드셨죠?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바를 때 땀 나는 거 너무 싫고요. 쿠션이 가볍다 그래서 발랐는데 오히려 무겁고 잘 무너지고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멘트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상대가 해당이 되거든요. 꼭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 개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홈쇼핑에서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즌에는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죠. 에어컨 같은 경우에 날씨가 너무 더운데 틀었다 하면은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많이 못 틀지 않으셨냐. 오래 쓴 에어컨은 오히려 전기로 잡아먹는 애물단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기로 많이 나오는 고객은 분명히 그래 라고 공감을 하실 거고, 혹은 요즘은 더워서 에어컨 트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꿉꿉해서 많이 드시죠. 제습 기능이 잘 돼야 되는데 제습이 소비 전력도 잡으면서 쾌적하게 빠른 시간에 돼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부가 기능을 강조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집 에어컨 너무 오래돼서 이사는 했는데 거실에 어떤 인테리어를 손상시키고 있지 않느냐. 오래된 10년 된 에어컨들 보통 디자인이 좀 별로 안 예쁘잖아요. 요즘 에어컨들 디자인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를 좀 자극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가 뭐에 꽂힐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찰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게 명확해요. 어떤 행사를 따내기 위해서라든가 목적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탁 건드려주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도 보고를 할 부장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걸 초반에 딱 건드려준다든가, 그리고 강의를 하실 때 청중이 오늘 이 시간에 약간 원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 신입사원이냐, 30, 40대 중간관리자냐, 아니면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노년층이냐, 여기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들 초반에 딱 사로잡을 수 있는 한마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야기의 큰 틀부터 짚어주고 시작해라.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하라는데 theme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우리말로는 테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테마를 이 작가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뇌 안에 있는 양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뇌 안에 이렇게 양동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대야 같은 거, 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대야를 만들어줘야 이 안에 차곡차곡 뭔가를 쌓겠죠. 근데 이걸 전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본론부터 막 얘기를 하면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다가 그 상대가 내 말을 이해했다고 한들 순서가 없고 어떤 개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theme, 어떤 큰 틀을 먼저 제시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바로 3가지인데요 라는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 같아 보여도요, 이렇게 목차 순서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목차가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짚어주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행사의 개요는 이러고 짚어주고, 이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는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5가지를 가장 큰 구심점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기획을 바탕으로 운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줘야 듣는 분들도 설득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강의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분이든, 나는 최대한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청중에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발표 순서, 그리고 theme, 뇌 내에 어떤 양동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 시키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죠. 발표하거나 강연할 때 청중의 수준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수준으로 맞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딱 그 수준으로 맞춰서 쉽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뭔가 전달을 할 때 분명히 확인을 할 거예요. 아,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 다음은, 이런 식으로 자꾸 양동이를 이렇게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뇌 내 양동이를 잘 세팅해주고 점검하고 차곡차곡 내용이 잘 쌓이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도 계속 숫자를 얘기했죠. 숫자는 무조건 활용을 하세요. 그렇다고 뭐 발표 10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수백 번 활용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가장 큰 목적은 2가지라고 보는데요. 소비자 관점에선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주최자 관점에선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한 운영사항은 총 5가지입니다.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뇌내 양동이랑도 굉장히 비슷한데 청중도 내 말을 좀 예측하면서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숫자를 좀 잘 활용하셔서 너무 많이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뭐
꼭지가 넘어갈 때마다,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활용을 해준다든가, 혹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핵심이다라는 꼭지가 있어요. 이유, 구체적인 예를 전달해라. 발표할 때도 그렇고 보고할 때도 그렇고요. 사실 이 사례, 이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사실 아예 발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거로 들 실사례가 없으면 발표를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만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사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근거를 꼭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법정 의무 교육 중에 성희롱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희롱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희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회식. 그쵸? 네, 맞아요. 사람이 이성의 끈을 놓는 장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식이 4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고요. 근데 충격적인 사례는 보통 술이 들어가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위가 30% 정도의 점유율로 사무실이었어요. 이게 뭐 음침하고 막힌 공간이 아니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성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 근무 공간 내에서 성희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성희롱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근무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행위들과 말에서 상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수치를 제시를 했죠. 정확한 사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그렇구나. 회식 자리 외에도 근무 장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행동이나 말을 좀 더 조심해야겠다. 서로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거나 사례를 무조건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 간단한 보고에서도 그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홈쇼핑에서 이제 판매를 할 때 매출, 판매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담당 PM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 전화를 항상 방송이 끝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점이 아쉬웠지만 이런 점을 보완해서 다음 방송에서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사후 미팅 의견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전달을 해요. 근데 그게 제 의견이 아니라 같이 방송을 했던 뭐 PD님이, 쇼호스트님이 혹은 MD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이 종합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근거를 마련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 근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결론으로 도장을 빵 찍어주는 요 순서로 얘기를 하시면 아마 논리적으로는 절대 빈틈이 없으실 겁니다. 또 어렵게 느껴지는 말을 쉽게 표현하는 기술 중에서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더 쉽게 전달된다라는 꼭지가 있어요. 전문 용어를 많이 섞어가면서 한자를 많이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어렵게 말하면 유식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렵게 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쉬운 말로 여기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대폭적인 수요 변동이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수요가 대폭 바뀌면서 혼란이 생겼다. 영어회화 습득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진다. 영어회화를 익히는 일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런 식으로 한자로 된 단어를 한글로 좀 풀어주는 것들 훨씬 더 현장에서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상대에게 설명하고 보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활용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홈쇼핑에서 방송을 할 때 전자제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일부러 전문 용어를 사용해 줄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전문 용어를 제가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옆에 있는 쇼호스트 분은 최대한 한글로 최대한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이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은 그 역할을 맡고 한 사람은 풀어주는 역할을 맡으면 한 사람은 좀 더 친근하게 얘기해주고 한 사람은 신뢰감을 실어줄 수 있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스킬들이 쫙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설명을 못하는 데는 아주 사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못해서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법칙들만 지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적용하기가 쉽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책 소개하는 걸로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접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책 읽어주는 여자로 또 돌아올게요.